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정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명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송국 PD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정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PD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어디 방송국이다, 어떤 뭐 곳에서 PD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는 네. 굉장히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귀신, 아니면 사람 공포, 이게 또 섞여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정확히는 직업 괴담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어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직업 괴담은 아닌데 직업 괴담과도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나중 가면. 그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예전으로 갔다가 이제 현재로 좀 돌아오는 네. 그런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입니다. 정명이죠. 일단은 제가 직업을 공개를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이야기상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방송국 PD로 일을 하고 있고 PD가 되기 전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백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중학교 동창한테 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후로 번호를 바꾸고 그 뒤로는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전부터 연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다가 걔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더 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막 10년 넘게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가 좋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다단계나 네. 아니면 뭐 팔려고 하거나 네.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좀 쎄해가지고 그 친구랑 심지어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제 기억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중학교 때 잠깐 놀았던 친구고 당시에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인 친구는 아니었어요. 왜요? 본인을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예. 실제로 부모님인지 뭐 할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 무당이 있고 본인도 신기가 있다. 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저는 원래도 공포 호러 이런 쪽에 되게 광팬이었는데 당시 저희 학교에 무서운 이야기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친구들끼리 무서운 이야기 책자 있죠. 그 500원, 1000원짜리 하는 뭐 그런 무서운 게 딱 좋아 이야기. 그런 네. 거구나. 맞아요. 그런 거 맨날 사가지고 돌려 읽으면서 그러던 도중에 이 친구에 대한 소문이 난 거죠. 귀신을 보는 애가 있다. 심지어 점을 봐준다. 신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도 이제 다 털어가지고 없는 상태고 그 시점에 그 얘기가 들리니까 친해지고 싶은 거죠. 그 친구를 유리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유리한테 점심시간마다 저랑 친구 한 명이랑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리는 것 같더니 계속 부탁을 하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얘가 해주는 얘기들이 진짜 다 완전 짜릿한 거예요. 오, 예. 그때 하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얘가 얘기해줬던 것 중에서 자기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인데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을 돌아다니는데 밖에서 막 방울소리랑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봤는데 어떤 무당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자기 집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발 밑에 조그만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어린애가 되게 단단한 나무 토막처럼 가지런히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반 속에 누워있는 형상처럼. 예.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입은 옷을 보니까 색동저고리 같은 걸 입었는데 몸에 맞지 않는 되게 어린아이 옷을 막 우겨 입은 채로 방울을 흔들면서 막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꿈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왜냐면 자기 집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빨리 나가시라 소리를 질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친할머니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어린아이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어릴 적 얼굴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듣고 진짜 클래스가 다르구나. 오.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이런 얘기랑 차원이 다르다. 너무 재밌다. 해서 예. 이제 내일 점심시간에 걔를 찾아가서 이제 쫀 거죠. 얘기 들려달라고. 근데 걔도 귀여운 게 맨날 새로운 얘기를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시간 아끼려고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니까 점심을 아예 같이 먹자 이렇게 돼서 좀 친해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한 번은 학교 다 끝나고 방과후에 남아서 유리랑 저랑 제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걔네 반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교실에 그때 저희 셋 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리가 사실 이거는 비밀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 신기가 있다. 예. 그래서 연가를 보기도 하고 사실 이때까지 너희한테 해준 얘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내 경험담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실하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그 소문을 듣고 걔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니까. 그래서 덤덤하게 듣고 있었는데 얘가 또 하는 말이, 내가 현재 영가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모시는 신한테 기도를 한다. 본인 입으로 이제 자기가 무당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신발이 너무 좋아서 정말 잘 들어맞더라. 뭐야? 너희도 내 친구들이니까 저주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 말해라. 누구든지 저주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또 한 명의 친구가, 걔가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덥석, 그러면 나 누구누구 저주해달라 얘기하니까 유리가 바로 알겠다면서 필통에서 지우개랑 볼펜이랑 이런 걸 꺼내더니 탑을 쌓는 거예요. 예? 막 펜으로 탑을 쌓고 그 맨 위에 지우개를 올려놓더니 거기에 샤프심 2개를 꺼내서 딱 꼽는 거예요. 저희 그 점집 가면은 향초 피워놓고 기도드리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해놓고 막 손을 비비면서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해괴했거든요. 진짜 무당 같아 보여서. 좀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되게 꽤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네. 끝나고 이제 공책을 쫙 찢더니 거기에 부적도 막 써주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라고 쥐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딱 그걸 보고 마음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좀 멀리 해야겠다. 근데 이제 걔가 저한테, 너는 저주할 사람 없냐고, 정명이 너는 왜 저주 안 해?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좀 그래서, 말을 좀 해라, 이런 걸로. 네. 나는 없다. 괜찮다. 그래도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저는 그 뒤로 좀 멀어졌고, 근데 이제 얘한테 저주를 청탁한 이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저주기도 하겠다고 걔한테 찾아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본 뒤로 뭐 점심시간이든 방과후든 더 이상 유리한테 찾아가지 않았었고, 저한테는 유리라는 친구가 딱 여기까지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몇 개월 잠깐 지냈던.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를 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소식을 들은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주 기도를 했던 거 그거 빼고는
나름 성격도 되게 재밌었고 말도 중학생이었는데 되게 잘했던 기억도 나고 네. 공부도 좀 잘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걔가 만나자고 할 때 몇 번 튕기다가 진짜 만나게 된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여름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몇 년 전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냥 뭐 네. 좀 시간이 지나서죠. 몇 년 정도 네. 지나서죠. 네, 밤에 서울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10년 만에 만나게 된 거니까 좀 반갑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걔를 보자마자 좀 쎄한 느낌 있잖아요. 그 행색, 아, 왜요? 옷도 되게 야하게 입고 화장도 엄청 진하게 약간 중국식 화장처럼 네. 눈꼬리 관자놀이까지 가 있고 입술도 버건디 색깔에 그리고 눈을 되게 계속 가늘게 뜨고 있는데 그게 계속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뭐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10년 만에 만나면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냐 뭐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중학교 네. 동창이니까 아니면 중학교 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얘가 거의 저를 취재하듯이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직업이 뭐냐? 혼자 사냐? 주변에 뭐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취재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서빙하러 오시고 하면 대화 흐름이 끊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화제 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현아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네, 저주기도를 청탁했던 그 친구를 현아라고 할게요. 예. 현아?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낸다 하니까 걔가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잘 지낸다고? 이렇게 대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방송국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때라 네. 친구들을 잘 못 만나가지고 뭐 몇 개월 전까지 만났었고 연락했다 하니까 그 친구가 대뜸 걔 신받은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지내서 알지만 그쪽 친구 뭐 가족 중에 무당이 있거나 신기가 있거나 전혀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많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현아 갑자기 왜 신해봤냐 되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중학교 때 걔 저주기도 했던 거 그거 실은 현아가 저주해달라고 했던 사람 저주했던 거 아니다. 예? 그거 다 현아한테 저주했던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약을 하자면 현아가 사이가 안 좋은 그 친구를 저주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걔가 기도를 하고 부적도 해줬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뒤로도 제가 없을 때도 현아가 저주기도를 해달라고 자기를 계속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선심 쓰는 식으로 저주기도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뭘 맡겨놓을 물건 찾듯이 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그 타이밍에 자기가 모시는 신이 시켜서 저주의 대상을 그 현아 친구가 아니라 현아를 향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신이 자기가 시켰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신발이 너무 잘 받으니까 걔한테 귀신이 들어갔고 결국 신을 받아서 걔가 무당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되게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도 현아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진짜 그렇게 된 걸 보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진짜 그 저주가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느꼈다. 네. 너 그때 나한테 저주해달라고 안 하게 천만 다행으로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걔랑 같이 있으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좀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현아라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우선 만나자 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애가 얼굴이 완전 초췌해서 정말 딱 봐도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상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요새 악몽을 꿔서 잠을 통 못 잤는데 그 악몽이 좀 특이하대요. 예. 그래서 무슨 꿈이냐 했더니 꿈에서 계속 자기 집 냉장고가 바나나로 가득 차서 냉장고 문이 안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냉장고 문을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안에 바나나가 너무 많아서 바나나를 다 꺼내서 정렬도 해보고 까서 먹어도 보고 버려도 보고 하는데 뭘 해도 바나나가 너무 많아서 안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내내 바나나 때문에 그러고 시달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깰 때쯤에 귀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여서 그러고 꿈이 항상 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었잖아요, 유리한테. 예. 얘가 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신받기 그 직전에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신병. 네, 그런 징조가 오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 유리를 만났다고. 근데 너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걔가 그거를 듣더니 정말 펑펑 울면서 정말 서럽게 울면서 내가 그때 져주기도 해주는 품삯으로 바나나를 줬었다고 헐. 이러더라고요. 뭔 얘기냐 했더니 걔네가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급식으로 바나나가 나올 때마다 걔한테 바나나를 줬대요.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안 되겠다고 너 무당 찾아가 봐라. 이대로 냅두면 너 진짜 위험해질 것 같다. 얘기했는데 얘가 나 너무 무섭다고. 나 진짜 신받아야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새벽까지 계속 울다가 겨우 진정시켜서 걔 집에 보내고 그 뒤로는 진짜 연락이 간간이 됐어요. 3일에 한 번 답장 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무서운 거는 연락이 오는 것도 답장이 오는 것도 오늘은 꿈에서 바나나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냉장고가 벌레로 가득 찼다. 너무 역겨웠다 정명아 나 어떡하냐. 이런 답장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연락 텀이 길어지더니 연락이 아예 끊겼고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뒤에 제가 방송국을 취직을 했어요. 네. 저 지내고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아이디로.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다.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예. 저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도 공개 상태고 게시글 중에 회사에서 찍은 그런 관련된 글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연락을 줬나 싶었는데 이제 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그때 실땡 탐사대 그런 프로에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제보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가 네. 아닌데 제보가 오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무슨 제보요? 이렇게 보내니까 바로 읽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이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제 친구가 저 때문에 무당이 됐는데 어떡하면 좋죠? 저 근데 진짜 장난이었거든요. 취재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걔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핸드폰 던지고 바로 차단하고 비공개로 돌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왜 정명님한테 자꾸 그럴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와. 그러면 정명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네. 그거겠네요. 어차피 저주를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나 네. 저주를 해줬던 사람이나 도찐 개찐인데 왜 자기가 해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변덕을 부려서 역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저는 그 무당이라고 했던 그 친구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맞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주의 시야도 단단히 씌인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시인이 어딨어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확신이 찬 그런 느낌? 되게 당당하고 지금도 그런 게 더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재방송 보고 있을까봐 좀 그래. 사실 볼 것 같아서 느낌상. 그리고 또 그래서, 어디선가는 네. 저주를 대행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저주기도 해준다고. 잘 먹힌다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워낙에 막 사주 보고 점 보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 일이 있고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네요. 자기가 저주하고 그 저주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송에 내보낸다라는 거는 공론화를 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섬뜩하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너무 돼요. 무섭네요. 네. 저주는 뭐 저주를 하는 대상이 있겠지만 자기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정명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또 두 번째 네. 이야기도 있나요? 네, 돌비님이 부탁하셔서. 아유, 좋죠. 아니, 왜냐면, 네. 방송국 쪽에는 또 귀신 얘기 많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사실. 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겠지만,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귀신인가요? 아니면 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귀신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정말 희한하게 좀 귀신을 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저희 선배를 좀 급히 쪄가지고 얘기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선배 경험담이고 몇 년 전에 다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제가 병원에서 아이들 심장 이식하고 수술하는 그런 주제였고 그날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수술하는 장면까지 직접 다 촬영을 해야 해서 네. 며칠간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좀 피곤해지면 기가 약해져가지고 귀신을 보는 선배거든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뭐 취재 촬영 타고 가면서 본 적도 있고 배 위에서 본 적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그때마다 목이 반쯤 꺾인 여자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장소가 다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른데 계속 같은 귀신이 보인다는 거는 얘가 자기 따라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귀신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멀리서 봤었대요. 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은 병원에서 촬영 장비를 옮기는 동안 잠깐 데스크 쪽에 앉아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촬영팀이 다시 장비 옮기고 다시 장비 가지러 엘베를 타고 다 내려가서 그 층이 완전히 조용해졌대요. 늦은 시간이어서. 근데 이제 그때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계속 졸리고 몽롱한 상태였는데 앉아있는데 저 멀리 끝쪽 병실에서 미닫이 문을 쓱 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에 있는데 그 사람이 중앙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선배가 중앙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근데 정말 느릿느릿 걸어오더래요. 느릿느릿. 그래서 간호사는 아닐 거고 뭐 다리 다친 환자인가 보다 했는데 중앙으로 이제 자기 앞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쳐 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서 딱 멈추더래요. 그리고 멈춘 채로 가만히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선배는 눈을 감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못 뜨고 촬영팀이 다시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눈 감은 채로. 이렇게 한참 있었는데 막 긴장되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막 그 상태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띵동 하고 도착하는 소리가 딱 들려서 아, 여기 왔구나 싶어서 딱 눈을 떴는데 눈앞에 못 꺾인 여자가 서서 바로 얼굴 앞에서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눈알이 실핏줄 터진 것처럼 아예 빨갰대요. 흰자가 없이. 그래서 바로 혼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실신했다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촬영팀 소음 때문에 혼자 깼는데 이제 촬영팀은 이 선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혼자 자나보다 하고 안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은 귀신을 보시는데도 그 일을 하시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그 귀신이 피곤할 때 밤샘 근무할 때마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면 정명님은 네. PD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스태프분들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연예인분들도 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연예인분들도 귀신 보시는 분들 많죠? 아,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사주팔자 자체가 예. 연예인이랑 무당이랑 사주팔자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그리고 이제 연예 기획사 대표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부업? 무당을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아, 무당 사업을? 네, 오, 예. 그렇게만 들어요. 하긴 이제 연예인분들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좀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애초에 저는 이 생각이 네. 있어요. 방송 쪽은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어때요? 그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방송 쪽이라는 일 자체가 네. 좀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부분은 선배들을 좀 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도 쪽에 있어가지고 아, 예. 보통 막 뉴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많이 보는데 아나운서분들. 기자분들. 근데 뭐, 확실한 예를 들어, 건 예. 확실한 건 기가 너무 세요. 오히려. 아나운서도 그렇고 네 연예인도 그렇고 정말 확 눌리는 게 있어요. 제가 사주를 봐도 제가 귀신 안 보는 이유가 기가 세서 귀신을 안 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가 확 눌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압도당한다,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만히만 있어도. 근데 아무래도 방송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찍는 사람도 그렇고, 앞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되게 예민하니까 좀 더 네. 극대화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앞으로 우리 또 정명님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선배님들을 쪼신다고 했어요. 네. 한번 쫙보면 또 이게 듣기 힘든 또 직업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정명님께서 한번 선배님들을 싹 한번 훑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만나신 또 아나운서분도 계실 거고요. 네, 그렇게 대신 전달해준다. 그 대신 익명은 철저하게 보호를 한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송 쪽은 거의 무한입니다. 무한. 이야기가 무한이고 워낙 선후배 간의 그런 이제 역사도 깊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또 정명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또 선배님이 겪었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본인이 또 직접 겪으셨던 저주기도 해주는 그 친구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제가 들었어도 너무나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DM으로 연락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혹여라도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저주 기도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